네, 이제 11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다시 조금 힘이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거래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코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약세장 속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요즘 전문가님 뵈면은 그때 말씀해주신 종목들 워낙에 잘 가서 종목만 막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또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또 봐주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그 내용, 중요한 내용부터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중에서는 이번 주 거의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이랑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이건 또 어제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 얘기 그리고 시장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부터 가죠, 여러분. 해외장, 휴장에 국내장 양호인데, 이게 그때 한 9월 달인가쯤인가요? 10월 달인가요? 뭐, 그때가 또 이제 생각이 납니다. 상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아침까지는 지수가 양호했어요. 시초가 약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10시 15분에 프리마켓 나오고, 이제 10시 30분에 항생이 열리는데, 항생이 이제 열리자마자 이게 지금 항생 5분 차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종목이었으면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나락으로 간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밑에서 21선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꼬리를 달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해외장이 우리나라는 강세장에서는 덕을 보는 장이고 약세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는데, 일단 미국은 열리지 않았지만 항생시장이 이제 순간적으로 폭포수처럼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 가다가 살짝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항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점 돌파, 그죠? 시도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도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이따 뒷부분에 얘기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눈치보기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뭐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이제 뭐 지표들이 나올 때부터인데, 이제 지표가 이달 말이죠, 여러분. 30일쯤인가에 그쪽에서 하나 있고, 뒤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12월 달 이제 다시 본 게임 시작하는 건데, 12월 달에 좀 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나 지금부터 좋게 움직이려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눌리는 게 좋은데, 그죠? 뭐 안 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너지는 장은 아니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일봉 한번 볼까요? 지금 일봉 보면 우리나라 일봉하고 홍콩 일봉을 보시면 유사한 게 아마 보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유사하죠. 홍콩은 61선 지지형으로, 우리나라는 121선 지지형으로, 그 다음에 21선 밑에서 치고 가는 거 똑같고, 이렇게. 그래서 항생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해 주는 거고, 뭐 2차 전지인데,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최근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치 좀 드렸는데, 종목 얘기 참 많이 해주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중심이론 강조가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강좌 중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강좌 끝났으니까. 중심이론 순환매 강좌라는 게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법이에요. 근데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법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좋게 얘기하는 그 최고의 종목들은 이미 다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 필살기를 써서 그쪽 섹터에 있는 주식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독 종목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포스코였죠. 이종복이 최애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거 대신해서 대보마그네로 얘기해 준 거고, 요거 뭐 거의 더블 난 거죠. 사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는 5만 원대부터 얘기했지만은 이 주식은 원래 저쪽으로 가면 4만 원대부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어떤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또 이거 대타로다가 유일 에너지 정도 하나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유일 에너테크는 장비예요. 그리고 오늘장은 또 E&D가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두 번은 얘기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주식이 나중에
거래 실리면서 N자 받아서 올라가면은 35,000원에서 이것도 4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장이 안 무너지면 그만큼 좋은 주식인 거죠. 이제 갈 게 없으니까 E&D가 또 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동종 섹터 3종목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이거보다는 리튬을 이어받는다면 E&D는 리튬이 아닙니다. 이건 에코 플러스 무슨 전구체 관련주. 이것은 부품주라고 보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리튬은 포스코 엠텍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중에 뭐 한두 번은 얘기했었을 거고 지금 좋은 자리 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거 거래 터지면은 8,000원 넘어갑니다. 가볍게. 그래서 이 종목 하나 정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거고 12월 달부터는 종목 얘기가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중심이론 순환매 이것은 실제 사례로다가 내가 해주겠다라고 유튜브에서도 뭐 공언했고 장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주가 좀 움직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지수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건자재, 오늘 2차 전지 또 건자재 강세인데, 건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자재 테마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이격이 떠 있을 때는 따라가면 물리는 거죠. 건설기계 건자재는 어제 얘기했듯이 어떤 환경의 어떤 요구입니다. 환경의 요구.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디오피아는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우디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쪽하고의 어떤 그게 연관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항권에 가면 부딪히고 그래 지지권에 오면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자재 테마 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주식은 없고 일전에 얘기했던 종목들 몇 개 있죠, 여러분. 오늘은 시림 같은 경우 이것도 조금 이격이 떠 있어요. 이격이 떠 있어갖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주식이 밀릴 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다스코 막 이런 주식 이런 건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에 한두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해인이라는 주식도 좀 있네요. 이런 주식이 이제 거래가 터지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쪽이고 이건희는 힘이 없어요. 예, 이건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재적 테마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사실은 한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위메이드 맥스가 점한깔 가면서 저는 이런 주식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주식은 소개를 안 시켜주고 자이언트 스텝을 소개시켜주는데 위메이드가 점한깔 가면서 이쪽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위기는 있었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주식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철저히 눌림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2차 전지, 그리고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제 건자재, 그리고 연결해서 또 건설기계 쪽으로 대표 종목도 있으셨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이게 오늘은 미국이 안 열리죠. 오늘도 휴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선물 시장이 특별하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 항생하고 중국이 약한 거가 좀 있어가지고 한 코멘트 드리면 어제도 딱 316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잘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쌍봉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후장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60일을 뚫고 120일에서 붙어서 밀려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60일로 온다면 그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조금 더 희망을 주려면 오늘 316은 또 안 깨는 게 좋고요. 종가상으로는 317 안착 체크 정도. 317보다 높으면 더 좋죠, 여러분. 317보다 높을수록 좋고 그거 안착 체크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원래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317 안착 체크에 외국인 수급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 이노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나 대형주들은 이 정도 수준. 19만 원 넘었다가
17만 원 이하로 밀리면서 이것도 16만 원대로 봤을 때 적극 매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주식인데 대형주가 요 정도의 흐름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이쪽을 보시면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가 세게 갈 수는 없어요. 지수가 세게 갈 수는 없고 그건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SK이노가 움직임이 좋았고 선물 317 체크는 얘기해 드렸고 그럼 여기 DK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신고가형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CS 윈도 대신으로 이제 그죠? 제가 요것도 유튜브에서 소개시켜줬던 주식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12,000원대. 그 다음에 삼강이하고 그 동국 SNC, 뭐 하이로코리아가 또 오늘은 그걸 뚫으니까 날아가죠, 여러분. 이것도 눌림목 공략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풍력 관련주하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건자재하고 건설기계 보듯이 같이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급하게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이어서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전략.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선물은 317 체크 놓는 거고,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전략을 얘기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11월 18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지금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서, 시황을 이번 주 전략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미스터 진단하는 날이니까 제가 시장을 얘기했으니까 종목을 얘기한 거고 이게 이제 공개방송에서 보면 대보마근에 사실 나무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저거 클라우드도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한 적이 있었죠. 지난주쯤에. 그때 얘기해 준 게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보마근에는 아까 뭐 보여줬으니까 17일이면 여기 밀려 내려오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 최저점이죠, 여러분. 최저점. 이 최저점. 55,000원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가 그 시점에 보면은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 이것도 한 30% 이상 나온 거예요.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전략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 거냐? 주식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근데 주식 시장이 강한 것이 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80에서 326까지 올라온 그 시점에서 눌릴 때를 얘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280에서 326이면 46이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50으로 할게요. 요새 수면 부족하고 그래서 계산도 안 되니까 선물 기준에 대략 50포인트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1포인트가 7.7 얼마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수를 올렸으니까 그건 내릴게요. 7로 하면 35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350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7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정을 안 받는 거죠. 그 이유가 종목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펀더멘탈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제끼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방식의 지수를 따지기 때문에 종목이 세면 시장이 센 겁니다. 다시 시장이 세게 움직여서 종목이 잘 가는 게 아니고 종목이 잘 가기 때문에 시장이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서술해서 이제 풀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정배열 주식의 2차 전지 폐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그죠? 그쪽을 선택하는 거고, 역배열에서는 제가 가끔 미국장 얘기해 줄 때, 뭐, 메타가 급반등 나왔네, 뭐, 미국장의 그 콘텐츠 관련주들 움직임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콘텐츠를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독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셀 수가 없고요. 여기 보다시피 오늘 동부하이 때 또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밀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밀려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거래량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고. 근데 안 밀리지 않습니까? 강한 거라는 거죠. 상승한다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건 아니고 적게 빠지는 것도 강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는 적게 빠지면서 강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뭐 요 정도로만 얘기해 드리고 교통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제 얘기했듯이 시간이 없네요. 뭐 요런 교통 정리 같은 거는 또 미스터 진단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전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스스로 미스터 진단에 나오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 이따 저녁 9시에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